역사에 기록된 마법사들은 진짜였을까? 마법사는 게임이나 판타지 소설을 통해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다. 온라인 RPG 게임의 파티에서도 능력 있는 마법사는 환영받으며 그 파괴력도 대단하다. 백마법사는 치유 마법과 방어 마법에 재능이 있으며 흑마법사는 공격 마법에 특화된다. 또한 상위 마법사는 정령과의 소통을 통해 소환 마법을 익히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런 것들은 단지 꿈과 같은 것이며 있더라도 그저 마술이나 사기로 들통나곤 한다. 중2병에 걸리는 시기에 열광하고 빠져드는 이런 이야기는 사실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전해져 오던 것들이다. 게임이나 영화같이 화려한 이펙트로 눈을 현란하게 하지 못할 뿐 그 내면에는 두려운 진실이 숨어있다. 모두가 말하기를 꺼려하지만 마법은 실제로 역사상 존재해왔으며 그 힘을 사용하여 현실 세계에서 의식이 이루어졌다. 단순히 파티 자리에서 흥을 돋우는 정도가 아니라 혹자는 악마를 소환하였다고 한다. 자, 그럼 역사상에 기록된 마법사들이 누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니콜라스 플라멜. 13세기 출판업자였던 그는 뛰어난 필사본으로 파리 전역에 이름을 날렸다. 하지만 연금술에 관한 수권의 책이 그가 집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몇 세기가 지나고 난 후의 일이다. 출처가 불분명하긴 하지만 이 책에는 플라멜이 현재의 돌, 다시 말해 흑연을 금으로 변환시키는 마법 아이템을 만들었다는 기술이 몇 군데 있다. 그 제조법은 그가 입수한 미지 언어로 된 수수께끼의 책을 조사해 해독을 해가며 터득했다고 한다. 로저 베이컨. 14세기의 성직자로 당시의 과학계를 견인했던 인물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과학 이론을 그리스도교 신앙이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를 고안해 실제로 교황에게 제시했다고 한다. 화약의 성분을 생각해낸 것도 그라고 알려지며 광학과 렌즈 연구의 선두주자였다. 또한 자동차, 비행기, 잠수함의 출현을 예측했다고 알려진다. 마이클 스콧. 12세기 전반에 세계를 떠돌던 학자이자 사제이다. 그리스어, 라틴어, 아라비아어, 헤브리어를 습득했을 뿐만 아니라 연금술, 점성술을 익히고 수학자인 피보나치가 그 유명한 수열을 만들어내는데 일조했다고 알려진다. 또한 마녀들을 돌로 만들어버리고 악마와 싸웠으며 동료들과 유령을 격퇴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런 마술을 부린 탓으로 그는 지하 감옥에 수감되어 생을 마감한다. 이것은 단테의 신곡에도 등장한다. 윌리엄 2세 도슬레. 스코틀랜드의 귀족이었던 그는 1304년 영국 왕실 측에 붙어 있었다. 하지만 1314년 스코틀랜드 독립전쟁이 일어나자 영국 쪽에 등을 돌린다. 뿐만 아니라 스코틀랜드 로버트 왕의 지위를 노리다 체포되어 자백을 하게 되고 그 일로 처형당한다. 그런데 그는 마이클 스콧에게 흑마법을 배웠다고 전해지며 로빈 레드캡이라는 고블린 친구가 있었다고 한다. 흑마술을 썼다는 이로써 윌리엄 2세 도슬레와 비슷한 이름의 란루프트 슬레가 있었는데 이 둘은 산채로 끓는 솥에 삶아지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예프타 레브 벤 베살레르. 1592년에 폴란드의 주성 랍비로 선출되었으며 유다야 사회를 위해 정력적으로 활동했다. 랍비는 신이 아담을 만든 방법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 지식으로 골렘을 만들어 유다야인들을 지키고 유다야인을 위협하는 민족을 위협했다. 골렘은 점토로 만들어진 후 생명을 불어넣어 움직일 수 있었다. 이 점토 인형은 카모플라주 능력도 있었으며 다른 세상에서 영을 불러들일 수도 있었다고 한다. 존 디, 에드워드 켈리. 존 디는 엘리자베스 1세의 조언자이자 교사였다. 그는 천사나 악마들과 교신하고 싶어하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켈리는 천사와 악마를 불러들여 소통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영매사였다. 이 둘은 의기투합해서 대대적으로 마술을 필요해 보였다고 한다. 천사의 언어를 배우고 싶었던 존 디는 켈리의 도움으로 에노코어라는 새로운 언어를 짜맞추고 있었는데 켈리가 차츰 연금술의 정신이 팔리게 되자 천사에 집착하던 존 디와는 거리를 두게 된다.
발쉔. 그는 염력으로 물건을 움직이고 텔레포트가 가능했다고 한다. 한 번은 불타는 성당에 히브리어로 주문을 걸어 무너지는 것을 막았던 적도 있다고 한다. 몇 줄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살 수 있었고 간단한 주문을 외우는 것만으로 순식간에 석탄을 만들어내기도 했다고 한다. 그는 보물이 숨겨진 장소를 귀신같이 맞추었고 물건을 잃어버리더라도 반드시 돌아왔다고 한다. 한 번은 마차 여행을 하다 마차 바퀴가 하나 빠졌는데 신기하게도 그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바퀴가 굴러서 따라왔다는 것이다. 그는 마술을 부린다고 해서 화형에 처해지려 하자 18세기에 영국 런던으로 도망했다. 산 젤만 백작. 그는 18세기 유럽 사교계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그는 박식하고 말재간이 주었다. 스스로가 원숭이 황제의 아들이라 주장하기도 했으며 런던에서 스파이 용의로 잡힌 적도 있다. 한편으로는 각지를 떠돌며 연주를 하는 작곡가이기도 했다. 스스로 영국과 프랑스의 화평을 중재하기도 하며 기행을 하기도 했으며 스스로 몇 세기를 살았다는 둥, 자연을 제어할 수 있다는 둥, 작은 다이아몬드를 크게 만들 수 있다는 등 많은 것을 주장했다. 그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것도 예언했다고 한다. 아레이스타 크로리. 1875년에서 1945년에 활동하던 마술사다. 영을 불러들이거나 정화를 하기도 했고 미래를 예언하고 별의 운행을 읽었다. 그는 텔레만 마술의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한다. 역사상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지지만 그것은 과연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예전 인간이 마법이나 마술이라 부르던 것은 대부분 과학과 연관이 있었던 경우가 많다. 결국 마술은 인간의 무지가 만들어내는 환상이 아닐까? 나머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긴다.